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6년 동안 이어져 온 찬반 갈등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도내 언론사 9개사가 공동 주관합니다. 조사 기간 두 곳이 각각 제주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씩을 사흘 동안 휴대전화 80%와 유선전화 20% 비율로 조사합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여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야당 또는 제3후보를 지지하는지, 다음 대통령감으로는 누가 좋은지, 정당 지지도 등 5가지를 물어봅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요청으로 도민 여론을 조사하되 선거 여론조사에만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제2공항 찬성단체들은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관광객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국책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올길을 도민의 대중교통이다. 도민의 안전한 나돌이를 위해 제2공항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이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주공항을 확충해도 충분한 데다 관광객이 지나치게 늘어나도 문제라며 무리한 국책사업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가오는 여론조사를 통해 과잉관광과 난개발, 투기로부터 제주를 지켜내기 위해 제2공항을 멈춰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여론조사 결과는 18일 저녁 8시에 발표되며 국토교통부에 전달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사흘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54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지난 12일 제주에 온 도민 1명과 지난 12일 제주에 왔다가 제주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어제 대구로 돌아간 관광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각각 서울과 대구 확진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설 연휴 여행 자제 당부에도 연휴 전날인 10일부터 어제까지 15만 3천여 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는 제주도 관광협회가 지난 3일 예상했던 14만 3천 명보다 1만 명이 더 많은 겁니다. 관광업계는 항공기와 숙박업소에 빈 좌석과 빈 방이 많아 연휴에 임박해 예약하면서 관광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대규모 공동주택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아파트에 설치된 분리수거함.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열어보자 상표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투명 페트병이 한가득입니다. 또 다른 수거함에는 먹다 버린 커피에 아이스팩 등이 한데 섞여 다시 분류해야 하는 상황.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상표 비닐을 제거한 뒤 압축시켜 버려야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는 낮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저 종이대라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냥 던지는 거야 지금. 빨리 맞지. 투명 페트병 의무 관리 대상인 재활용 도움센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분리배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무게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회수 보상제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회수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달 도내 재활용 도움센터와 공동주택 등 120여 곳에서 수거한 투명 페트병은 22톤.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잘못됐으면 잘 해달라고도 하고 수도가 있으니까 가스 헹궈가지고 가져오시면 다시 여기 놓고 그래요.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되는 일반 클린하우스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비닐을 떼고 압축시킨 페트병이 일부 눈에 띄지만 전용 배출함이 없다 보니 일반 플라스틱과 혼합돼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처리 과정을 거쳐 우류나 가방 등으로 재탄생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다른 쓰레기들과 뒤엉켜 버려질 경우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린하우스에 투명 페트병을 위한 이제 전용 수거함 설치, 그리고 이거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 별도의 수거 체계 확립, 이거를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해보고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한 달.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버려지지 않으면서 귀중한 자원들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원주 중앙공원 1구역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2구역도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만에 원주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3배 이상 늘었고 중앙 2공원까지 완공되면 또 2배 이상 넓어질 전망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한지 테마파크 일원에 위치한 원주 중앙공원. 민간 자본 7,53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과 함께 일대 공원 시설들도 하나둘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풍숲과 장식 정원은 이미 완성됐고 문화예술관과 실내 배드민턴장 등도 90% 이상 완료돼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중앙공원 1구역의 공정률은 현재 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쯤 공원 시설이 모두 완공돼 원주시에 기부 체납될 예정입니다. 솔샘초 인근 중앙공원 2구역도 6월 착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이 한창입니다. 60m 보행 육교로 1구역과 연결해 7km에 달하는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남산과 단계공원이 준공됐고 일산과 당구공원 등도 내후년에 완공됩니다. 원주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2010년 2.23제곱미터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3배 수준인 6.58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3년이면 15제곱미터에 달하게 됩니다. 이는 도시공원법에서 권고하는 6제곱미터는 물론 전국 평균인 9제곱미터를 훌쩍 웃도는 수치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 명품 공원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원과 들려숲길을 걸으며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챙기는 시민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캠프론과 국군병원 부지, 학성동 저류지 등 대형 공원 조성 계획이 앞으로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계획으로만 있던 도시공원들이 일몰제에 맞춰 속도감 있게 조성되면서 최근 정주 여건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른바 숲세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양양군이 4계절 서핑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서핑 특구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설 인프라와 함께 서핑 인구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원 영동 박은지 기자입니다. 백사장의 서퍼들을 위한 돔하우스가 설치됐습니다. 투명 가림막이 찬바람을 막아주고 몸을 녹이는 온수시설도 갖췄습니다. 주변에는 보드 거치대와 데크 쉼터, 시계탑, 샤워시설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죽도 해변에 시범 설치된 돔하우스가 서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기사문과 인구, 남해 등 주요 서핑 해변마다 이런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죽도 해변을 중심으로 서핑 테마거리와 체육공원 등이 들어서는 서핑 비치로드 사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서퍼들의 눈높이와 요구사항에 맞춘 차별화된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4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겨울 서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그게 이제 4계절 이제 서핑의 어떤 그 거점 도시로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파도 실시간 영상을 이제 서핑 거점별로 좀 이렇게 좀 제공을 해서 서핑 체험과 강습 공간 프로그램도 속속 도입됩니다. 스케이트보드용 구조물이 들어선 지상 연습장이 마련돼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서핑 인구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겨울 서핑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반짝 증가한 측면도 있겠지만 계절 상관없는 레저, 생활체육으로서 서핑 저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해안의 파도 같은 경우는 겨울의 계절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질 좋은 파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서퍼들이 요즘 겨울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 거고, 겨울 서핑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조용하고 판산한 라인업에서 서핑할 수 있는. 양양구는 2018년 기준 35만 명 정도였던 서핑 관광객이 지난해 60만 명으로 늘고 지역의 서핑숍도 67곳에서 85곳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동해안 겨울 관광이 서핑 활성화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 날씨 변화가 잦습니다. 일단 오늘 낮부터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기압차가 강해져 시속 60km까지 바람이 불겠습니다. 남부를 제외한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산지에는 가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수요일에는 제주시의 낮 기온이 3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4도 내외로 쌀쌀하겠습니다. 그동안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더불어 찬 공기가 눈구름까지 만들겠는데요. 모레 새벽부터 해안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부터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는 11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가겠는데요. 북부는 10도, 서부와 동부는 11도, 남부는 1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낮부터 바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낮부터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고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제주를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목요일 오전까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현재 물질을 하는 현재 캐녀는 3,6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작년 말보다 207명이 줄어든 것으로 고령화로 인한 조업 포기와 사망으로 237명이 감소했고 신규 해녀 가입과 물질 재개 등으로 30명이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9%, 서귀포시가 41%를 차지했고 나이는 70세 이상이 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최고령 해녀는 91살, 최연소는 25살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공항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제주행 항공기를 타려고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으로 들어가려다 보안검색 요원이 제지하자 목을 때리고 어깨를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에 박근호 소방준감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박근호 본부장은 올해 50살에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고와 금호공대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소방령으로 경력 채용돼 경북 김천소방서장과 수도권 119 특수구조대장, 경북 소방학교장 등을 지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길이 120cm에 죽은 지 3, 4일 정도 지난 멸종위기 보호종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없어 사체를 지자체에 인계했는데 상괭이 사체는 지난해 55건, 올 들어서는 15건이 발견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